다음으로는 산업안전관련 법령, 그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,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 중에 하나죠. 그 법의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이슈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실 사업주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입니다. 따라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언제 시행이 될까요?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는 올해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시행이 올해는 아닙니다.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되고요. 50인 미만 사업장은 무려 약 3년 뒤인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.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? 먼저 중대재해의 정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또는 일정 기준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, 즉 중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중대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주체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가 될 수 있는데요. 반대로 보호 대상은 하도급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및 원료,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등에 이용한 시민까지도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처벌 내용이 있는데요.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주 등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사망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은 병가가 가능한데요. 여기서 병가가 무엇이냐?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둘 다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3년의 징역과 5억 원의 벌금이 한 번에 부과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사망 시에 법인에도 책임을 별도로 묻는데요.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규정은 양벌 규정이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사업주를 처벌을 하면서 법인 자체도 별도로 다시 처벌을 하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사망 외 아까 말씀드린 중상자 발생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 등에게 7년 이하의 징역과 2억 원 이하의 벌금, 이것 역시도 병가가 될 수 있고요. 법인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. 처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업주분들께서는 앞으로 안전관리에 더욱더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외에 이제 기타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간단히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주요 개정 사항. 우선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의무 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 부분은 이번 해에 신설이 된 부분인데요. 21년에 앞으로 적용 대상 및 보험료율이 상반기에
확정해서 나올 예정이니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는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원하면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. 앞으로는 육아, 질병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만 제외가 인정이 되고 제외를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역시 의무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건강보험료율도 인상이 되었는데요. 이전에 20년까지는 월 보수액의 6.67%이던 것을 월 보수액의 6.86%로 올리게 되면서 부담이 조금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율 역시 인상이 되었는데요. 건강보험료의 10.25%에서 건강보험료의 11.52%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. 다음으로 무급휴직지원금의 대상이 확대가 되었는데요. 이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아 힘드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이 되게 되었으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가 확대되었다는 점인데요. 기존에는 한 번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최대 2번까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. 다음으로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의 인센티브 확대 부분인데요. 기존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처음 부여하는 경우에 한 달에 10만 원씩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. 하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부여한 근로자까지 모두 사업주에게 추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바뀌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 간년 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개정 사항인데요. 기존에는 가족 돌봄 휴가가 1년에 10일만 가능했고 근로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. 하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 등 재난 발생 시에 추가로 연간 10일이 연장 가능해서 총 20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. 근로시간 단축 역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적용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올해 2021년 개정 노동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설명이 부족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개정 노동법을 숙지를 하셔서 인사노무 리스크를 줄이고 많은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